안녕하십니까. 미래대한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신문 타이틀 내용과 같이 현재 법무부 차관이 김호수인데 이 양반이 이제 교체가 검토되면서 동시에 김호수 차관이 금감원장으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기사와 관련돼서 논평을 내고자 합니다. 금감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각 금융회사, 은행을 포함해서 뭐 지금 사모펀드가 많이 문제가 되죠. 이런 금융계에 관련된 회사들의 감독을 총 책임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요새 아시다시피 이 라인펀드를 비롯해서 신라젠 사건부터 시작해서 많은 금융 범죄가 지금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김정한 행정관이죠. 금감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이 김정한 행정관이 라임 사건에 개입한 것이 일부 드러나면서 또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 자체가 지금 6조에 달합니다. 투자가 6조에 달하는데 그중에 현재 부실로 밝혀진 것이, 다시 말하면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이 벌써 한 1조 6천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만기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 실사기관들이 부실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거 사멸회계법인이나 여러 법인 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1조 6천억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투자자 피해가 지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대한 지금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만큼 현직 검사죠, 사실은. 법무부 차관이죠. 이분이 금감원장으로 가면은 그 수사가 탄력을 받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전제가 되려면은 금감원장으로 가는 검사, 다시 말하면 김호수 차관이 금융 분야의 전문가이고 금융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금융계 인맥과 상당히 교감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금융계 인맥들을 통해서 충분히 금융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김호수 차관의 경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차관은 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9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물론 이제 96년에 이 경력표에 보면은 광주지검 장지청 검사로 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갭으로 봐서는 그 사이에 뭐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경력 대부분을 보면은 검사만 했습니다. 검사만 하고 유일하게 외부 파견 형태로 해서 검사 이외의 역할을 해본 게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 요 한 7개월 정도 되죠. 7개월? 8, 9개월 되겠네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근무한 게 다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검사 생활만 해왔죠. 검사에서도 주로 이제 보면 특수부 근무가 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경력만 가지고서는 이분이 금융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검사가 금융조사부에 근무한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금융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금융계의 어떤 인적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협소하죠. 그런 분이 금감원장으로서 정상적인 금감원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많은 의문이 갑니다. 왜 지금 정권은 이렇게 중요한 금감원장 자리에, 특히 사모펀드 규모가 500조를 넘어서 또 사모펀드 문제가 라임을 비롯해서 디스커버리, 오늘도 보도가 나왔지만 디스커버리든 이런 줄줄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이 시기에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보냈을까요? 아니죠. 아직은 보내지 않았죠.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2020년 3월 16일자 기사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팀 보강을 위해서 검사 2명을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파견하는 것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추미애 장관이 거절했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검사 배치와 관련돼서 특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필요성에 의해서 검사 파견이 요청됐을 때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거절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 감독권이 없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찰총장의 몫입니다. 그 검찰총장이 라임 수사를 위해서 검사가 더 필요하니까 2명을 더 보내겠습니다 했을 때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은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물론 결국 나중에 얼마 안 지나서 승인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최소한 이 행태로 봐서는 법무부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라임 수사와 관련해서 매우 부담을 갖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읽혀지죠. 자, 그런 맥락에서 특히 지금 총선 전국에서 총선 이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수 차관이 금감원장으로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결국 라임 사건을 비롯해서 신라젠 사건, VIK 사건 이런 많은 금융범죄에 대해서 정권이 원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말씀드린 라임, 신라젠, VIK 모두 정권 실세와 결탁되어 있어 또 정권 실세 영향 하에서 그런 대형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김호수 차관이 금감원장으로 떠오른다? 저희는 매우 우려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 머니투데이의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의 상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상식이 이 정권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논평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